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치질과 항문이 가려움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투고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이런 병은 어떻게 천연치료로 치료가 가능한가? 또 있다면 어떻게 하나? 또 예방도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다투면서 해주시면 그동안 알게 되었던 것만큼만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질입니다. 치질이 얼만큼 많은 분들이 치질로 고생을 하느냐 하면 50세 이상 되신 분의 50%가 치질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치질은 어린아이에게는 없습니다. 적어도 20세에서 시작하여 50세 사이에서 치질이 생기면서 50대 이후는 벌써 인구의 절반 이상은 치질로 고생을 한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질이 뭐냐? 치질은요, 우리 항문 안에 조리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리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Nature's Call, 변의를 느끼시면 그때의 의지를 허락해서 가서 배변을 하시게 되시죠. 이 조리개가 있습니다. 조리개가 어디 있는 거 하니? 우리 대장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직장이 우리 손가락, 엄지손가락 기장만큼 있습니다. 거기 직장입니다. 그 직장 바로 밖으로 조리개가 있고 그 조리개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 하면 항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리개 위에 있는 치질은 내치질이라 하고 조리개 바로 밑인 항문에 있는 치질은 외치질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파일스, P-I-L-E-S, 파일스라고 하면 이거는 외치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생기느냐? 독일의 유명한 의사 버킷이라는 분의 말에 의하면은 그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분이 계속 연구를 해오다 이거 참 재밌다 이러면서 왜 다리에 정맥류라고 있죠? 예? 미국 사람들은 그 살이 찌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맥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도 옛날과 달라서 비만증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맥류가 있으신 분이 꽤 증가하고 있는 편이라 합니다. 이 정맥류하고 항문에 생긴 치질하고 또 이 횡격막, 식도가 내려가면서 위가 되는데 복관과 흉곽을 나누는 것이 횡격막입니다. 그 횡격막이 이 식도가 위로 가는 그 부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도가 내려간 그 하나의 그 홀이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나면 하야터스 허니아라고 해서 식도하고 위가 붙은 부분에 식도가 위의 상반부가 식도 부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허니아, 탈장이 되는 탈위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야터스 허니아입니다. 이거하고 또 대장에 다이버티클라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콜로노스코피나 뭐 나이가 잡수신 분이 가서 하면은 뭐 레이저로 뭐를 지졌다, 뭐 잘라냈다 하는 그거는 폴립입니다. 그거는 대장에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 대장의 그 벽에서 장 안, 대변이 이렇게 나가는 그 장 안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폴립이고 반대로 장 안에서 장 밖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맹장같이 매달리는 것은 다이버티큘라입니다. 이 대장에 생기는
컬런 다이버티큘러 이거하고 다 같은 원인에 의하여 몸의 다른 부분에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또 아주 대단한 말을 했어요. 주 원인은 웨스턴 스타일 다이어트 서구 문명에 의한 음식이 장본인이다. 그럼 무슨 음식? 아주 고도로 정제한 흰쌀, 흰밀가루 그리고 설탕 그리고 섬유질이 별로 없는 모든 음식들 이것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증세를 가지고 옵니까? 네? 이 증세는요. 우선 아무 통증도 없는데 출혈을 합니다. 와우. 한번 우리가 여행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 양반 얼굴이 하얘가지고 우리 딸네 집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인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저한테 오시더니 저는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보 이리 와봐. 그리고 저를 데리고 변소로 갔는데 변소 여기 미국 변소는요 그 무슨 항아리 같은데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그 안에 피가 하나 가득이에요. 새빨간 선지 피가요. 그것도 시꺼먼 피도 아니가. 여보 당신 치질이 있으셨나 봐요. 했더니 있기야 있었지만 일해본 일은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세 번째야. 두 번은 내가 차마 얘기를 못했어. 오늘은 내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내가 뭐가 생겼나 보지? 왜? 이분의 조카가 콜로렉탈 캔서 콜론하고 직장하고 경계에 생기는 암입니다. 그걸로 20몇 살에 한국서 벌써 오래된 옛날 얘기죠. 그때에 치료를 받다 그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형님 되시는 분이 대장암으로 치료를 한 2, 3년 고생하시다 70 중반에 가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 명은이 얼굴이 하얘 정도로 놀래가지고 저한테 오셨죠. 그래서 여보 분명히 치질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빨리 의사한테 가봅시다. 해가지고 일리노이주에는 제가 살던 곳이라 아주 좋은 내과 의사가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당장 오라고 그래요. 그 친구는 아주 환자가 많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라고 그러니까 당장 갔습니다. 가더니 다 진찰해 보더니 제 생각에도 저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질이라 사료됩니다. 95%는 치질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5%는 의사도 장담은 못하죠. 그러니까는 내려가시거든 곧 검사를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는 이제 집에 내려오자마자 처음에 우리가 그때 아직 65이 안 됐어요. 그 때문에 메디 케어가 없었습니다. 인슈런스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시그모이드스콥이라고 대장만 왼쪽 부분에 내려가는 대장만 검사하는 간단한 검사를 가서 했을 때에 아무 일이 없다고 했고 저희 집 양반이 10월이 생일이라 한 6개월 10월이 지난 다음에 메디케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그 콜로노스코피 대장 전체를 검사했을 때 아주 깨끗하고 조그마한 폴립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대장 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으로 조금 나오는 그것이 폴립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레이저로 싹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예, 거의 95% 이상이 통증이 없는 이런 선혈 피를 대변을 보실 때 피를 흘리시면은 그거는 치질입니다. 하지만 그 5%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한테 가셔서
검사를 차분차분하게 해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증도 없는 출혈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심하면 빈혈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심한 통증이 생기면은 이 치질 그 자체 안에서 피가 엉겨 붙어서 스럼보스라고 해서 혈전이 생겨서 순환이 막히면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가벼운 통증은 가려움증입니다. 우리 어디든지 가려움증이 있다 하는 것은 가벼운 자극이 있어서 아직 통증은 아니고 불편을 느낄 때에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질의 한 증세는 아주 끈덕지게 가려와서 무엇으로도 그 가려움증을 참 막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카운터 드럭, 아무데나 가서 처방 없이 사는 데 가서 그 마취시키는 서파지톨이나 이런 거를 갖다 놓으면은 신경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가려움증도 없고 통증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는가 하면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앉을 수도 없고 걸음도 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치질 자체가 외 치질이 부어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대변을 그냥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흘리고 다니는 그런 노인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항문 위에 그리고 직장 바로 밑코 경계에는 스핑터, 그 조리개가 있는데 그 조리개가 한쪽으로 부어 있기 때문에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인은 뭐냐? 참 원인이 재밌습니다.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치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압은 왜 올라가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변비가 있고 변비를 퇴치를 못해서 변을 볼 때마다 힘을 많이 줘서 압을 올릴 때 이야기고, 임신 중에도 압이 올라가고, 또 기침을 심하게 할 때도 압이 올라가고, 알러지가 심해서 재채기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도 압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들는 분, 남자분들이요. 그럴 때도 압이 올라가죠. 또 어떤 사람은 유난히 혁대를 심하게 쫄라매는 분에게도 복압이 올라가죠. 또 목수 같으신 분은 허리도 쫄라매지만 여기다가 큰 툴을 한 거를 또 이 한쪽에다가 그 혁대에다가 매놓고 높은 데를 올라가서 계속 그 툴을 잡아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이 내리눌리기 때문에 또 복압이 올라가죠. 체중이 너무 과다해서도 복압이 올라가죠. 놀라지 마십시오. 항상 과식하시는 분에도 복압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간 경화증일 경우에도 이 포탈베인의 압이 높아지면서 또 복압이 올라가고, 복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정맥에, 장내에 있는 정맥에 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치질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연치료는 어떻게 천연치료를 하느냐? 저희 천연치료 하기 전에 예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천연치료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데 그 치료가 각각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지는 본인이 해가면서 결국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치료에 대해서 천연치료가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우선 예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방에 있어서요, 음식에 섬유질을 많이 잡수심으로써 섬유질을 빼내지 않은 음식을 잡수심으로써
변비를 퇴치하셔야 합니다. 제가 변비에 대해서는 아마 강의를 안 했죠? 그 변비를 퇴치하기 위하여 섬유질을 많이 잡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섬유질을 빼내지 않은 전곡식을 잡수시는 훈련과 습관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도로 정제한 흰쌀, 흰밀가루, 설탕 이것들을 삼가시고, 제가 한 말 묻겠습니다. 국수가 전곡입니까? 아니면 정제된 음식입니까? 여러분 색에 대하여 속지 마십시오. 요즘은요 국수를 보면은요 하얀 국수가 아니라 아주 뻘겋고 아주 그 색이 갈색을 내면서 이건 전곡으로 했구나 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나 살펴보면은 도토리 가루를 넣어서 도토리 국수라 해서 거의 75% 이상은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칡국수라고 했을 때에 칡가루를 좀 섞었고 그 다음에 75% 이상은 역시 정제한 밀가루가 주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뭐죠? 그 모밀국수요. 네, 모밀국수. 모밀은 상당히 이 남쪽에는 그 수확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밀 같은 거는 북한에서 그것도 강원도 지역이나 이 황해도 지역에서 이런 잡곡이 많이 농사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로 왕래가 없기 때문에 모밀이 대단히 귀합니다. 그래서 모밀국수가 실제로 전곡 모밀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곡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천연 그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을 많이 잡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 나오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저 겨우 플라스틱에 들은 물 한 병 사서 그것이 12온수나 잘하면 16온수 정도, 적으면 8온수 그거 하루 잡숫고 물 잡숫다고 하시면 안 되죠. 8온수짜리 8컵을 잡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소모되는 것을 보충해주는 필요량이 그러하니까요.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으셔서 섬유가 많은 음식을 못 잡수시면은 부드러운 섬유질을 그것도 용해성 섬유질 넣어서 오트밀에 있는 섬유질이라든가 또 셀리움 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 식품으로 아마 잡수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주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물론 여러분이 하시기는 힘드시겠죠? 하지만 하면은 반드시 약속 있는 수확을 거두실 수 있으세요? 뭐냐고 물으십니까? 고추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집 양반도 치질이 그러고 보니까 치질이 왜 치질이 이렇게 손가락이 덜렁덜렁 거리는 것만큼 커져 있고 거기서 출혈을 하고 분명히 내 치질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 치질 있는 사람은 내 치질도 또 있거든요. 그랬는데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수술을 하러 의사한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천연치료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 양반이 여보 그 천연치료가 있어? 뭐 천연치료 합시다. 그러나 굉장한 끈기와 인내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그거 해야지 난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고추를
파란 고추, 빨간 고추, 매운 고추, 맵지 않은 고추, 모든 고추 종류는 일절 식단에서 뽑아버리시기를 적어도 1년 이상 하십시오. 그러면은 학문이 애기 학문처럼 되지 않나 뒷거울로 살피면서 하십시오. 뭐 우리 집 양반이요 결정을 하시더니요. 그 해는 우리 밭에 풋고추를 심지도 않으시는 거 있죠. 아예 안 심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좋아졌는데 아직도 1년이 됐을 때 조금 흔적은 있었습니다. 내킨 김에 더하지. 2년을 하셨는데 깔끔히 없어지고 어린 아이의 학문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되신 거 있죠. 그러자 우리 친척 중에 또 그렇게 치질러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인슈런스가 있네 없네 하고 고생을 하고 종종 치료를 하고 통증 때문에 앉지도 걷지도 못하고 뭐 가려움증 같은 거는 뭐 일상 당하는 어려움이고 그래서 늘 소금물로 닦고 뭐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두 사람이 결단을 내고 했는데 한 2년 지나면서 깨끗이 흔적도 없이 낫는 거 있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살금살금 고추를 먹으면 처음에 조금 먹었을 때는 재발 안 해요. 자꾸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니까 한 6개월 장기를 복용하니까 장기로 그 식품을 잡수시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치질이 다시 재발하는 기미를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건 뭐냐? 자극성도 자극성이지만 알러지하고도 직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질은요. 이 정맥에 중간중간에 막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정맥류를 놓고는 설명이 잘 됩니다. 그러면 그 막에 죽은 칼슘하고 나쁜 지방이 엉겨 붙어서 그 밸브가 신축성이 없어지면은 피가 올라가고 우리 섰을 적에도 피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모든 피를 몸에 돌고는 다시 폐로 돌아가야 하는 정맥에서 정맥류가 생기니까요. 그러면은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올라간 피는 뒤로 백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밸브가 탁 닫혀가지고 더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 밸브가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죽은 칼슘, 그러니까 야채 같은 거를 끓이고 또 끓이고 뭐 죽은 칼슘은 뭐 흰 설탕에도 있고 뭐 어디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흰 밀가루에도 있고 이러니까는 죽은 칼슘하고 기름이 엉겨서 동맥 경화증이 오듯 이 정맥의 밸브가 굳어서 일을 신축성이 없어서 일을 안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치질도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가 첨가되면은 특별히 그런 사람의 치질에는 가려움증이 아주 심합니다. 가려움증이. 예. 정말 이거는 가려움증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지 잠들기 전까지는 참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버를 섬유질을 많이 잡수셔서 변이 부드럽게 나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야채를 생으로 잡수시고 살짝 스팀을 해서 잡수시고 또 데우고 또 데우고 또 데워서 완전히 죽은 칼슘을 잡수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매일같이 아웃도어 엑서사이즈를 하셔서 복압을 없애고 변비를 완전히 퇴치를 하시며 모든 하반신에 하복부서부터 하반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서 피가 심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욕. 치질의 천연치료에 좌욕을 빼놓을 수는 없죠. 좌욕을 하실 때 약초 중에 위치 헤이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치 헤이즐을 티를 만들어서 그거를 집어넣고 좌욕을 하고 심하신 분은 찬 것과 더운 거를 얼터너티브 찬 것과 더운 것을 교차로 하면서 하는데 이 좌욕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거 수치료 할 적에 정확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ild laxative. 우리 음식 중에 아주 가벼운 이 배변을 일으키는 음식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치질을 자극도 하지 않고 변비를 퇴치하며 왜? 약으로서 먹는 이 렉사티브 배변을 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 세기 때문에 치질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치질의 통증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마일드한 렉사티브 아주 가벼운 배변을 하는 거는요. 바로 오트밀, 통밀로 한 음식, 푸른, 그 다음에 모든 과실 중에서도요. 겨울에는 귤, 그 다음에 오렌지 이런 거는 아주 배변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모든 야채는 거의 배변을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나 귤을 잘 못 잡수시는 분들은요. 변이 후중하신 분들은 잡수시면 설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자몽은 시트러스 프루시면서도 신과실이면서도 이런 배변을 일으키는 렉사티브 이펙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변이 후중하신 분은 잡수시면 편안하십니다. 그 다음에 출혈을 하시는 분은요. 양파를 끓인 그 차를 잡수시면 지혈이 잘 됩니다. 만일 통증이 아주 심하실 적에는요. 피가 엉겨서 트롬보스, 치질 안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치질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의사한테 가서 요거를 째고 거기에 피가 엉겨 붙은 것을 꺼내내고 꿰매서 그 치질을 낫게 함으로써 통증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지 통증을 준자시키는 약을 잡수심으로써 이 병을 키우면 나중에 무서운 합병증으로서 이 혈전이 혈내로 돌아가면은 폐에 가서 막히는 점이 생길 수도 있고 뇌에 가서 막히는 그런 합병증을 가져오시는 노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을 하는 치질을 갖고 계신 분은 절대로 아스피린은 잡수시면 안 되십니다. 출혈을 안 할 때라도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치질이 있어서 가려움증이 있을 때 소금물로 좌욕을 하시면은 그 가려움증이 준자해지고 거기에다가 뭐 천연치료에서는 포디알코 젤이라든가 골든모라고 골든씨라고 몰약이 들어가서 아주 부드럽게 하는 만든 그런 오인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소음에다 찍어서 조용히 바르시거나 왜냐하면 치질은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다루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그때 증세에 따라서 보호를 하면서 예방을 하셔서 근본 치료를 하셔서 치질의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이런 끈기 있게 1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3년 하심으로써 남은 여생에는 치질이 없는 삶, 항문에 가려움증이 없는 삶, 그러한 좋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